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재학 중이자 샤리치 소장을 맡게 된 함형선이라고 합니다. 현역 재수 모두 국, 영수, 탐, 한국사 전과목 1등급이어서 등급만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국어 수학의 경우 현역 때 96, 100분이 96에서 재수 이후 100분이 100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 나름으로는 엄청난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역 때 물론 1등급이긴 했지만 성적이 가장 낮은 과목이 국어였고, 국어 때문에 재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어는 항상 저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또 시간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이 국어이고 멘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 역시 국어이기 때문에 수능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던 과목이 국어였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 아무래도 전과목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운 좋게도 고려대 경제학부에 합격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10살 무렵부터 서울대 경제학부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가고자 고려대 등록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요. 서울대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5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서 매 모의고사에서 전국 50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수 시절 6월 평가원 시험 당일날에 강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길게 남아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투스 모의고사를 보던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든 할 때 제 나름대로의 전략대로 차분히 잘 풀었고 성적도 나름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평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교실을 옮겨서 시험을 치렀고 외부생들도 개입되다 보니까 좀 실제 현장감을 느끼는 바람에 긴장을 하였고,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마지막 마킹할 때 손을 벌벌 떨며 마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는 걸로는 부족하고 시험 자체의 운영 능력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컨텐츠들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의 지식이 절대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고 시험 운영 차원에 더욱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시간을 줄여서 풀었고, 때에 따라서는 연필을 안 쓰고 눈으로만 풀어보기도 했고, 스탠딩 책상에서 풀어보기도 했고, 인강을 틀어놓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풀어보기도 했고, 여러 변수에서 푸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는 9평 모의고사 이때부터는 안정적인 국어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능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 보기 전 8월 말 9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9월 모의고사 전쯤에 하원을 하고 근처 고시원에 살아서 고시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는데 유독 시원해진 날씨가 기분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어도 딱히 기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당시에 제가 살 수 있는 한 최선의 버전의 함영선으로 살았었고 그 이상의 노력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내면적 충만감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에 대한 강한 독기와 집념,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동인으로 삼아 공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서울대나 수능 만점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에서 벗어나 저의 하루하루의 내실 및 충만감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요소들을 배제하고 나니 기존에 업앤다운스가 좀 심했던 저의 성적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9평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모든 모의고사에서 항상 운 좋으면 만점을 받거나 많이 틀려봤자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스케줄 관리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매월 1일이 되면 한 달치의 공부 플랜을 미리 작성했었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의 경우에는 아침에 기상해서 밤에 취침하기 전까지 쉬는 시간 없이 빽빽하게 작성했고 일요일의 경우는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저녁 이후의 시간은 좀 여유 시간을 남겨두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목표치를 다 못 끝내면 밤에 잠을 줄여서라도 다 끝내려고 노력했고 너무 심하게 오버해서 잠을 많이 줄여야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여가 시간을 활용했었습니다. 반대로 주어진 시간보다 목표를 빨리 끊는 날에는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절대 두뇌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수학 시간에 쪽지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50점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두뇌형이라기보다는 끝없는 노력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원에서 재수를 할 때에도 누구보다도 학원에 일찍 왔고 누구보다도 학원에서 늦게 하원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했고 제 생일날이나 아니면 병무청 신체검사 날에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저희 어머님 통해서 받았었는데 그때 안도감이 제일 크게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냈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가올 대학 라이프에 설레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본 경험이 그전까지는 없었고 수능이 처음이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마음먹었던 게 마음먹은 건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자신감과 성공 습관을 바탕으로 수험생활 동안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는데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를 빡세게 시작을 해서 3달 동안 20kg를 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에 대한 확고함을 뽑고 싶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도 그랬고 제 주변도 그랬고 앞으로 준비하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공부가 잘 될 때도 있을 거고 안 될 때도 있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와줄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들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 및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성장통에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내려면 자신의 목표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에 대한 애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격언이기도 한데 사고의 자유로움은 엄격한 시간 관리에서 나온다입니다. 저는 매월 빽빽한 학습 플랜을 세우고 그에 맞춰 엄격한 시간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간혹 공부 스타일에 따라 나뉘긴 하겠지만 플랜을 세우지 않고 당시 순간순간의 약점에 기반하여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플랜을 세운 뒤 거기에 입각하여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어서 시간 낭비 및 집중력 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플랜을 세우게 되면 학습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빠른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느라 시간 쏟고 돈 쏟고 다 했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게 수험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더 강화되겠죠.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생각하는 대로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하는 대로 되기는 법입니다. 그럼 걱정을 할 바엔 구체적이고 강하게 어떤 성적을 받아 무슨 대학에 가고 싶은지를 마음속에 조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구박보다는 혹은 주변에서 본인한테 안 좋은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건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백하게 페인 분석 철저히 하시고 솔루션을 생각해내시고 적용해 보시면서 피드백 받는 과정을 쭉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꿈은 크게 가지시고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1년간의 치열한 경쟁의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실 텐데요.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짜증도 나실 테지만 본인이 선택한 길 이왕이면 결과까지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꿈을 가지시고 본인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들이 과정에 진심으로 임하셨다면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좋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털어버리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들로 예상보다 못한 성적을 받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낸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높여놓은 노력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남아 남은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그저 1년 동안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샤리찌도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